개막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에서 올해 대폭발을 일으킬 만한 선수를 한 명씩 꼽아보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브레이크아웃은 이미 MLB에서 조금이라도 뛴 경험이 있으나 아직 완벽하게 각인되지 않은 선수들이 올해 확 달라진 모습을 보일 거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시즌을 기점으로 이 선수가 이렇게까지 대단한 재능이었다고?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팬들의 인식을 바꿔놓을 주인공들입니다. 올해 신인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루키는 데뷔 시즌에 빛나는 모습을 보여도 원래 유망주였으니까 라는 반응이 더 많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설마 이만큼 할 줄 몰랐는데? 라는 반전 느낌을 기대한다면 이미 메이저리그 문턱을 밟아본 선수가 제대로 된 브레이크아웃의 주인공이 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럼 한 팀씩 시작해봅시다. 1. 휴스턴 애스트로스 후보 스펜서 아라게티 2024 시즌 동안 29경기에 등판해 4.53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아라게티는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꽤 인상적인 탈삼진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작년 전체적으로는 다소 기복기 있었지만 후반기에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마지막 12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3.18에 의 1.69라는 준수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수는 여러 구종을 꽤 다양한 각도로 뿌릴 수 있는 잠재력이 커요. 패스트볼은 시속 95마일까지 찍히고 커브, 스위퍼, 커터, 체인지업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석 지표를 살펴보면 슬라이더와 커터는 벌써 플러스 등급으로 평가되었고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구 부분입니다. 그 지점만 조금 더 안정화되면 휴스턴 로테이션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2. 시카고 컵스 후보 피트 크로 암스트롱 매츠가 예전에 이 선수를 트레이드했을 때 도대체 왜? 라는 탄식이 나왔죠. PCA는 일단 MLB 수비로만 놓고 보면 이미 메이저에서 손꼽힐 수준의 중견수 수비력을 지녔다는 호평이 지배적입니다. 문제는 타격이었는데 작년 시즌 말미부터 스윙 메커니즘을 손봤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꽤 좋아진 스윙을 보여줬어요. 수비와 주로는 거의 위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공격력에서 조금이라도 진일보한다면 컵스에게는 톱타자로 기용할 만한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굴러들어오는 셈입니다. 능숙한 중견수에 발 빠른 선수, 게다가 출루까지 한다면 팀 득점력도 훨씬 살아나겠죠. 시카고 팬들이 기대를 한몸에 거는 신성이 바로 PCA입니다. 3. 토론토 블루제이스 후보 윌 와그너 아버지가 전설적인 마무리 투수 빌리 와그너라는 점에서부터 이미 이목을 끄는 선수이지만 작년에 MLB에서 86타석밖에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된 기회에서 .305의 타율, .340의 출루율, .788의 OPS를 찍었죠. 표본이 작긴 하지만 컨택 능력과 스윙 메커니즘은 꽤 인상적입니다. 빠른 배트 스피드를 자랑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공을 맞히는 감각만큼은 제법 견고합니다. 통계 사이트에서 살펴본 결과 공을 제대로 배럴로 만든 비율도 꽤 괜찮았고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무시할 수 없죠. 솔직히 토론토는 이미 베테랑이나 스타급 선수 비중이 높아서 브레이크아웃할 젊은 인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윌 와그너가 어쩌면 시즌 중 뜻밖의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보스턴 레드삭스 후보 트리스턴 카사스 2023 시즌에 이미 OPS .857을 올리며 꽤나 주목받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리그를 평정했다는 인상을 남기진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본격적인 대형 1루수로 자리매김할 해로 2025년을 꼽고 싶어요. 카사스의 장점은 우선 선구안입니다. 지난해도 12%대의 볼넷 비율을 기록했고 장타력 역시 상당합니다. 배럴 비율도 리그 상위권. 다만 너무 강하게 스윙하는 탓에 때때로 콘택트 미스가 많아졌고 공을 맞춰도 제대로 정타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죠. 그러나 강력한 하체를 기반으로 한 스윙 파워는 이미 리그 최상위권입니다. 정교함이 조금만 더 붙으면 리그 최고의 장타 1루수 중 하나라는 칭호도 그리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5. 신시내티 레즈 후보 개빈 럭스 올해 오프시즌 중 럭스가 신시내티로 건너왔을 때 저는 바로 신이 한 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까지 LA 다저스에서 약간 주춤하면서 잠재력이 온전히 폭발하지 못했는데 홈구장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는 타자들에게 특히 더없이 좋은 환경이죠.
특히 좌타자인 럭스에게는 홈런 공장, 과도 같은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럭스는 선구안이 뛰어나고 일단 잘못된 공에 크게 유혹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왼손 타석에서 내야를 뚫는 컨택트만 늘어나면 25홈런도 꿈이 아닐 거예요. 물론 타격 메커니즘이 완벽하지 않고 장타 생산력이 늘 기복이 있었지만 머리를 식히고 새로운 팀에 적응한다면 반등 이상의 폭발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6. 캔자스시티 로열스 후보 크리스 부빅. 갓데뷔 이후 잠깐 한 차례 주목받던 부빅은 작년에 불펜으로 전환되어 27경기에서 아주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30이닝 동안 39탈삼진, 2.67위 평균 자책점, 1.02위 윗는 정말로 훌륭한 불펜 지표죠.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다시 선발 기용을 시도한다니 이게 제대로 맞아떨어지면 로열스 입장에서 꽤나 희소식이 될 겁니다.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이라는 조합에 좌완이라는 희소성까지 전성기 블레이크 스넬류의 포텐셜을 보여줄 수 있다고도 봐요. 지난해 부빅은 거의 땅볼 유도나 헛스윙 유도, 타자의 타구질까지 완벽하게 억제했습니다. 샘플 사이즈는 작지만 만약 그 퍼포먼스를 선발 150이닝 이상으로 확장해도 유지할 수 있다면 팀의 에이스급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7. 미네소타 트윈스 후보 매트 월너. 필자는 이 선수를 좀 과장해서 30홈런을 칠 재능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작년과 지지난해를 합쳐 MLB에서 약 500타석을 소화했는데 이미 27홈런에 OPS가 0.900에 육박해요. 스윙이 크고 삼진도 꽤 당하지만 공을 때릴 때의 폭발력은 가공할 만합니다. 월너는 공을 잡아당길 때 파워가 극대화되는데 평균 타구 속도도 93마일을 넘겨 리그 최상위권입니다. 수비나 주루는 크게 강점이 없지만 장타와 출루 능력만 놓고 보면 드라마틱한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올봄 스프링 트레이닝에서도 여전히 공을 강하게 치는 재능이 돋보였죠. 이제 트윈스가 확실한 기회를 준다면 MLB 홈런 레이스에서 위외의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8. 피츠버그 파이리츠 후보 오닐 크루즈. 사실 오닐 크루즈가 드디어 터졌다 라고 봐야 할 시점이 작년부터 조금씩 감지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잠재력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6피트 7인치의 거인 유격수가 시속 120마일대 타구 속도를 자주 뽑아낸다니 인간계 스펙은 아니죠. 특히 2024 시즌 후반기 성적은 61경기에 타율 .277, 출루율 .357, 장타율 .464를 기록하며 7홈런을 때려냈습니다. 파워와 주루 그리고 수비 위치에 대한 스토리는 끊임없이 화제입니다. 만약 그가 올해 40홈런을 기록해도 난 전혀 놀라지 않을 듯해요. 워낙에 야구선수 유전자 자체가 비범한 사람입니다. 9. 뉴욕 매츠 후보 타일러 맥일. 맥일은 해마다 백업 플랜처럼 인식돼 왔는데 올해도 부상 등이 겹치며 다시 기회를 잡았습니다. 주목 포인트는 2024 시즌 마지막 등판입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상대로 상대 선발 잭 휠러와 맞붙어 동등하게 팽팽한 승부를 펼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죠. 특이한 건 맥일이 구종을 무려 6개 이상 다루면서 최근엔 스플리터도 적극 활용해왔다는 점이에요. 포심 평균 구속이 시속 96마일에 달하고 6피트 7인치의 큰 신장에서 나오는 익스텐션 덕택에 타자가 체감하는 볼끝은 더 빠르고 묵직합니다. 작년에 27%의 탈삼진율을 기록했는데 제구만 좀 잡으면 맥일의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포심, 이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다. 10. 텍사스 레인저스 후보 로버트 가르시아. 작년까지만 해도 워싱턴 내셔널스 불펜에 있던 가르시아는 트레이드로 텍사스에 합류했는데 꽤 매력적인 잠재력을 품고 있는 좌완 불펜입니다. 시속 94에서 95마일 정도의 속구의 체인지업, 슬라이더를 섞어 던지는데 스탯 분석으로 보면 유의미한 헛스윙률, 낮은 타구질 등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 에라는 4점대 초반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 고원토수의 에라는 운에 따라 흔들리기 쉽다는 겁니다. 탈삼진율은 30%, 볼넷율은 6%면 벌써부터 우수한 지표죠. 가르시아는 왼손 타자에게 특히 위협적이고 텍사스의 새로운 불펜 카드로서 알짜 활약을 기대해볼 만합니다. 11. LA 에인절스 후보 로건 오호피. 미국 야구 팬 커뮤니티에서 오호피 주가 좀 올라간다 라는 말이 나오곤 합니다. 작년 시즌 헛스윙과 불필요한 체이스가 다소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일단 제대로 맞히면 타구 질이 엄청나게 좋아요. 배럴 비율, 평균 타구 속도 모두 괜찮은 편입니다. 또한 마이크 트라웃, 호르헤 솔레어 등 라인업 중심 타자와 함께 뛰게 되니 부담이 조금 덜할 겁니다. 공격형 포수로서 성장한다면 팀 타선에 확실한 보탬이 되겠죠. 에인절스는 늘 투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지만 타선 쪽에서 이렇게 포수가 폭발적인 타격을 보여준다면 참 반가울 것입니다. 12. 필라델피아 필리스. 필리스 팬들은 브리슨 스타트가 원래 더 잘한다 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작년 성적은 솔직히 OPS 점유율에 그쳤습니다. 다소 실망스러웠죠. 하지만 장타에 목을 매지 않고 루이스 아라이즈처럼 컨택과 출루에 주력한다면 어떨까요? 스타트의 배트 스피드는 빠르지 않지만 컨택 감각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괜히 홈런을 노리다 힘이 빠져서 좋은 타구를 놓치기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플레이오프에서 결정적인 홈런을 치는 장면도 보였으니 잠재력은 있어요. 예리한 컨택과 뛰어난 내야 수비를 다시 살리면 필리스는 톱타자부터 활력이 넘칠 겁니다. 13.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후보 오스발도 비도. 애슬레틱스에서 유망주급이라 불릴 만한 선수들은 이미 어느 정도 돌풍을 일으켰고 그래서 저는 비도를 꼽아봤습니다. 지난해엔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변화무쌍한 투구를 보여줬죠. 문제는 제구였습니다. 스터프 플러스 모델로 보면 커터, 슬라이더, 패스트볼, 싱커 모두 꽤 훌륭한 가치를 지니는데 체인지업만큼은 정말 처참한 성적을 냈어요. 하지만 시즌 중 8월 29이닝에서 1.55의 에라로 대활약을 펼치며 뭔가 있다를 증명했습니다. 결국 해답은 불필요한 체인지업을 줄이고 강점인 다른 구종을 더 정교하게 제구하는 데 달렸습니다. 만약 비도가 전체적으로 제구를 잡아낸다면 스몰마켓 팀 오클랜드에서 대반전 스토리를 쓸 수도 있겠네요. 14.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후보 케이시 마이즈. 2018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지명될 때부터 차세대 에이스로 꼽힌 투수였지만 부상과 부진이 겹치며 계속 삐걱댔습니다. 그런데 올해 스프링 캠프를 지켜보니 패스트볼 속도와 움직임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평균 96마일대로 치솟고 라이즈가 살아나며 체인지업과 슬라이더도 훨씬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스플리터 성향의 변화구도 예전부터 높이 평가받았던 구종이었죠. 만약 마이즈가 건강하게 풀타임 선발로 나선다면 타이거즈 로테이션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됩니다. 새로운 팀으로 이적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폼이 바뀌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 아메리칸 리그 중부 지형이 조금 재미있어질 수도 있겠어요. 15.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후보 게빈 윌리엄스. 미네소타가 아니라 클리블랜드 가디언즈입니다. 윌리엄스는 ECU 출신으로 2021년에 지명되었는데 신체 사이즈부터 압도적입니다.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시속 97마일에 육박하는 데다 커브 커터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총 5가지 구종을 다룰 수 있어요. 클리블랜드는 원래 투수 발전 시스템이 뛰어난 편인데 벌써부터 스프링 캠프에서 이 친구가 차세대 에이스가 될 것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윌리엄스는 묵직하고 강력한 패스트볼을 바탕으로 헛스윙을 잘 유도하고 제구도 나쁘지 않아요. 올해 선발 로테이션에서 본격적으로 기회를 받으면 가디언즈의 투수진은 새로운 창을 열 수 있을 겁니다. 16.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후보 닉 피베타. 보스턴 시절부터 늘 구위는 좋은데 결과가 잘 안 따라준다는 꼬리표가 달려있던 피베타. 보스턴과 필라델피아라는 투수에게 불리한 홈구장을 거쳐왔습니다. 그는 삼진을 많이 잡고 볼넷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뜬공 비율이 높아 홈런에 취약했죠. 이제 피베타가 투수 친화적인 패코파크에서 한 시즌을 보내면 어떨까요? 필자는 올해 그의 에라가 3점대 초중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거대한 홈런성 타구가 다소 억제되면서 잘 빠른 뜬공은 외야 플라이로 잡힐 테니까요. 이제야 구장의 축복을 받는구나 라며 피베타 스스로도 위욕을 불태울 것 같습니다. 17. 마이애미 말린스. 후보 라이언 웨더스. 매년 언급되는 리바운드 기대주 중 하나였던 웨더스는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특히 무시무시한 속구를 뽐내 화제가 됐습니다. 구속이 98마일까지 찍히고 수직 무브먼트도 훌륭해요. 게다가 새로 장착한 자이로 슬라이더까지 지난 시즌에 비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입니다. 마이애미의 홈구장은 홈런이 잘 나오지 않는 투수에게 이로운 구장이죠.
그만큼 공이 뜨더라도 비교적 범타로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투수에게 한없이 유리한 환경과 새롭게 다듬어진 웨더스의 레퍼토리가 만나면 의외의 대박이 날지도 모릅니다. 18. 시카고 화이트삭스 후보 숀 버크. 화이트삭스의 선발진은 게다가 부상으로 우왕좌왕인 상황이 많아 버크에게 기회가 오리라 봅니다. 작년에 4번 등판에 19이닝 동안 1.42에라라는 믿기 힘든 기록을 남겼어요. 단순히 운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투구 메커니즘과 익스텐션이 꽤나 탁월해 보입니다.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면 6피트 6인치 장신에서 95마일짜리 포심을 뿌리고 거기에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기본 구종이 좋다고 해요. 물론 표본이 작아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만 할 수는 없지만 부상자 많고 재정비가 필요한 화삭스 로테이션에서 상승 곡선을 이어간다면 올해 후반에는 MLB 전체가 주목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19. 뉴욕 양키스 후보 재즈 치즘. 재즈 치즘이 이미 스타 아니냐?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통산 OPS는 0.757 정도로 아직은 완전한 엘리트 계층에 들진 못했습니다. 그가 작년 마이애미에서 뉴욕으로 이적하며 딱 46경기를 뛰었는데 그중 11홈런, 18도루라는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뽐냈습니다. OPS는 0.825로 확실히 이전보다 한 단계 올라선 모습을 보였죠. 이제 풀시즌을 양키스 유니폼으로 소화한다면 어떨까요? 에런 저지 바로 앞이나 뒤에서 공을 칠 기회가 늘어나니 투수들이 치즘을 막느라 골치 아플 겁니다. 30홈런 마이너스 50도루 같은 환상적인 기록도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어요. 공격 수비 주로에 모두 재능이 뛰어난 전형적인 오툴 플레이어가 야구의 메카인 뉴욕에서 빛을 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 콜로라도 로키스 후보 세스 헬퍼슨. 투수들의 무덤이라는 쿠어스필드를 홈으로 쓰는 콜로라도에서 놀랍게도 헬퍼스는 작년 12이닝밖에 던지지 않았지만 평균 자책점 1.46, 윕 0.81로 미친 성적을 거뒀습니다. 평속 100마일에 달하는 포심 패스트볼, 시속 90대 초반의 스플리터, 그리고 89마일대 강력한 슬라이더, 구속부터 남다릅니다. 헬퍼슨이 제구마저 나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포심의 수직 무브먼트가 커서 쿠어스필드에서도 뜬공을 자주 유도해내는데 이곳에서는 뜬공이 곧 홈런이 될까 두렵지만 의외로 홈런 억제력도 훌륭했죠. 올 시즌 어떤 배팅 사이트든 주목해야 할 불펜 요원 리스트에 넣을 만한 파이어볼러입니다. 21. 밀워키 브루어스 후보 게럿 미첼. 지난 시즌 224타석에서 OPS 811, 출루율 .342, 장타력도 괜찮았습니다. 스윙 스피드가 매우 빠르며 선구안도 좋은 편. 그런데도 부상 문제 등으로 꾸준히 풀타임 기회를 못 누렸죠. 미첼은 몸이 6피트 3인치, 230파운드로 장타력이 숨어 있으며 또 주력이 빠른 편이라 기본적인 가치가 높습니다. 본인 약점은 빈번한 헛스윙 정도인데 만약 이를 제어하여 좋은 공만 골라 때린다면 홈런이든 2루타든 늘어날 여지가 커요. 올해는 부상 없이 풀시즌을 소화하며 20홈런 마이너스 20도루 이상의 기록을 노려볼 만합니다. 22. 시애틀 메리너스 후보 그레고리 산토스. 화이트삭스에서 트레이드되어 작년에 메리너스에서 8경기 뛴 불펜 투수입니다. 7이닝에 4.91에라는 썩 예뻐 보이지 않지만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조합이 매우 뛰어납니다. 슬라이더는 시속 90마일 안팎인데 스터프 플러스 모델에서 121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죠. 익스텐션과 무브먼트가 좋아서 타자들이 힘겹게 맞춰도 땅볼 혹은 범타로 연결되는 경향이 큽니다. 메리너스는 불펜 양성이 뛰어난 편이고 홈구장도 투수 친화적이니 산토스가 시즌 내내 기회를 얻는다면 시애틀 대표 파이어볼러 로떠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에라가 낮아지면 MLB 전체가 놀랄만한 불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23. 볼티모어 오리올스 후보 잭슨 홀리데이. 작년 데뷔 시즌이라는 중압감속에서 OPS .650 근처에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남겼지만 여전히 전 MLB 1순위 유망주 출신이라는 타이틀과 재능은 유효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아직 21살밖에 되지 않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투수의 볼을 줬다가 헛스윙이 많았다는 것이 큰 약점이었는데 컨택만 조금 보완하면 배트 스피드와 파워 포텐셜이 돋보입니다. 올해는 2루 혹은 유격수 포지션에서 주전 기회를 잡을 것 같은데 여전히 성장기, 이기의 결과가 어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이너 시절부터 워낙 스카우터들에게서 극찬을 받았고
아버지, 맷 홀리데이, 위 유전자가 심상치 않기에 시즌을 치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확 깨어날지도 모릅니다. 24.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후보 조던 워커 2023 시즌 OPS가 0.787로 괜찮긴 했는데 팀 내외 요인으로 인해 수비 포지션과 타격폼이 조금 뒤죽박죽 바뀌며 혼돈을 겪었습니다. 원래 워커는 2020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21번으로 뽑힐 만큼 타격 재능이 비범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6피트 6인치 250파운드의 거구답게 타구 속도와 장타력은 이미 리그 상위권입니다. 갈 길은 명확합니다. 지나친 체이스와 헛스윙만 줄이고 편안하게 자신의 스윙을 유지하면 됩니다. 타격은 감히 스포츠이기도 하니까요. 만약 카디널스가 워커에게 꾸준한 기회를 주고 그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올해 그의 장타력은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겁니다. 25.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후보 라이언 넬슨 작년 150이닝에 에라 4.24, 윕 1.25로 나쁘지 않았는데 특히 2년차 후반기에는 에라를 3.23까지 낮추며 훌륭한 투구를 펼쳤습니다. 탈삼진은 늘어나고 볼넷은 줄어드는 딱 이상적인 발전 곡선이었죠. 올해는 더 확실한 로테이션 진입을 두고 경쟁 중인데 애리조나가 선발진 보강을 하면서 자리가 좀 빡빡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즌은 길고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넬슨이 후반기에 보여준 커맨드와 무브먼트가 일관되게 이어진다면 시즌 중반부터는 이 친구 실력 장난 아니다 라는 평가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26.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후보 그랜트 홈스 애틀랜타는 지금 로테이션부터 타선까지 슈퍼스타 집합이라 사실 브레이크아웃 후보가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무난해 보이는 홈스를 뽑았어요. 과거 다저스 유망주였고 28세에 이르러 드디어 MLB에서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구속이나 특출난 구질은 없지만 이상하게 삼진이 잘 나오고 볼넷을 잘 억제하는 묘한 강점이 있습니다. 만약 애틀랜타 불펜 혹은 스팟 선발로 꾸준히 기회를 얻는다면 팀이 워낙 강하니 기록도 저절로 쌓이지 않을까요? 27. 워싱턴 내셔널스 후보 제임스 우드 후안 소토 트레이드 때 샌디에이고에서 넘어온 우드는 2024 시즌 신인 데뷔전에서 336타석 만에 9홈런, OPS .781이라는 꽤 훌륭한 성적을 짓꿨습니다. 신장 6피트 7인치, 234파운드의 거구인데 배트 스피드와 파워가 남다르죠. 21살짜리 거인이지만 선구안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다만 헛스윙이 조금 많고 수비는 엉성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워싱턴은 당분간 젊은 재능에게 기회를 팍팍 줄 수 있는 구단입니다. 만약 우드가 제구를 이겨내고 공을 더 자주 띄운다면 30홈런도 넘어서고 OPS 0.900 대진입도 놀랍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메이저리그 30개 팀의 2025 브레이크아웃 예상 선수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아니, 우리 팀 선수는 왜 빠졌냐? 라고 따지고 싶으신 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야구계의 뜨거운 이슈, 기대주 이야기, 그리고 다채로운 분석을 가져올 테니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주세요.